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권선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동기발전기의 유도기전력에 대한 걸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식이 E는 4.44 곱하기 권선수 곱하기 자속 곱하기 주파수로 계산이 된다라는 식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있는 식이 E는 4.44 그리고 N 파이 F에 KW다라는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KW라는 변수를 권선계수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권선 개수이다라고 부르는데 뒤에 있는 이 W가 왜 W가 붙은 이유는 이제 권선의 그 와인딩에서 W로 따라서 KW라는 이제 어떤 변수 값을 쓰게 되고 KW라는 어떤 이 권선 개수는 분포권 개수하고 분포권 개수와 그리고 이제 단절권 개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 권선 개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권 계수는 얼마큼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디스트리뷰트에서 KD를 따와서 KD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단절권 계수는 얼마큼 짧으냐를 나타내는 쇼트를 이용을 해서 KS이다라는 이제 변수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제 분포권 계수와 단절권 계수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또는 뭐 분포권과 단절권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집중권하고 분포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데 집중권은 말 그대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권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분포권은 권선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권은 하나의 극에 하나의 상당 슬롯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 모든 슬롯 하나에 모든 권선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분포권은 한 극, 한 상당 슬롯 수가 2개 이상으로 권선이 분산되어 있다. 분산 또는 분포되어 있다.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권선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 3.7이 분포권에 대한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하나의 극에 보게 되면 슬롯이 하나, 둘, 세 개가 파져 있는데 세 개의 상이다. 하나의 극당 세개의 상을 가지고 이 세개의 상에 이 한 상당 슬롯 수가 지금 세개씩 구멍이 뚫려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로 돌아와서 이제 분포권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보면 발전했었을 때, 단상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 거고, 또는 삼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상이라는 것은 사인파가 한 개인 것이죠. 사인파가 한 개인 것을 이제 단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삼상이라는 것은 사인파가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삼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의 사인파가 120도의 위상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삼상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발전기도 단상을 만들어주는 발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상을 만들어주는 발전기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는 이렇게 이제 N극 하나, 그리고 S극 하나,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두 개의 극의 단상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 이렇게 해서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경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한 1회에 들어왔었을 때 이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사인파 하나만 만들어지겠죠. 사인파 하나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단상 발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삼상 발전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의 상당 우리가 이제 보통 A상, B상, C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삼상이라는 것은 세 개의 사인파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상차라는 것은 나오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 A상이 나오고 나서 120도 이후에 B상이 출발하고 다시 또 120도 이후에 C상이 나오는 서로 간에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A상이 사인파가 나왔다 이거죠. 사인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20도 여기가 지금 90도이고 얘가 180도이니까 여기가 120도 정도 되겠네요. 이만큼 120도 지나서 또 하나의 이렇게 사인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선이 A상 권선과 얼마만큼의 기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20도에 이 정도의 여기를 A상 코일이다라고 한다면 120도 차이를 두고 B상 코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다시 또 120도로 늦은 곳에 이렇게 해서 C상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경우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권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상당 슬롯이 이렇게 하나만 파져 있는 것이죠. 슬롯이 하나만 파져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집중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의 상당 슬롯이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던지 또는 이렇게 세 개가 뚫려 있어서 권선이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가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분포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벡터도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벡터도로 표현하게 되면 A상이다라고 한다면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위상이 더 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120도 느리게, 120도 느리게, 120도 느리게 B상에 대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또 120도 느리게 120도 느리게 C상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다시 또 A상 나오고 B상 나오고 C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120도의 차이를 두고 사인파가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삼상에 대해서 슬롯을 이렇게 하나만 했었을 때 슬롯을 이렇게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 슬롯이 이렇게 하나만 있었을 때와 그리고 슬롯이 극이 이렇게 있고 N극, S극, N극, S극이 있었을 때 슬롯이 하나, 그리고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 권선이 모두 세 개의 권선이다라고 한다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또는 세 개가 모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집중권이 되어 있었을 때는 1번 권선이나 2번 권선이나 3번 권선이나 만들어지는 기전력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위상차가 없다라는 것이죠. 집중권일 경우에는 집중권에서는 권선의 기전력에 위상차가 없습니다. 위상차가 없다. 왜 위상차가 없냐면 같은 공간에 모든 권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상차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포권을 보게 되면 분포권은 어떨까요? 분포권은 이렇게 자석이 이제 계좌가 이쪽에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N극, S극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1번 권선이 먼저 계좌를 만나겠죠. 계좌가 1번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2번을 만나고 1번에 다가갈수록 1번의 기전력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리고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이 미세하게나마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이 1번과 마주 보았을 때 1번은 최대값을 가지고 2번은 계속 서서히 증가. 그 다음에 2번의 위치로 오게 되면 2번은 최대값을 가지지만 1번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3번은 또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1번 권선과 2번 권선과 3번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사이에 위상차가 만들어진다. 즉, 어, 전압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 이 시간이 다르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포권은 권선의 기전력에 위상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상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상차가 있는 거와 위상차가 없는 거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권선 하나당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화살표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권선 하나당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이 화살표 하나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위상차가 없으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위상차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각각의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첫 번째 권선보다 두 번째 권선이 느리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권선이 위상차를 더 느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전력이 합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기전력이 집중권일 때는 이만큼의 길이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본다면 분포권일 때는 각각의 나오는 기전력의 이 시간적인 차이, 즉 위상차 때문에 기전력의 크기가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전력이 감소하는데 분포권의 기전력을 봤을 때 분포권의 기전력이 감소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감소하는데 왜 굳이 분포권을 쓸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분포권을 쓰게 되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전력의 파형률을 개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만들어지는 이렇게 이제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을 때도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우리가 이제 사인파가 될 것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인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봤을 때 그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 계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넓다 보니까 실제 만들어진 기전력의 모양은 구형파의 모양의 형태, 또는 사다리꼴의 모양의 형태를 좀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형의 모양은 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교류의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류의 모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롯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게 되면 각각에 나오는 기전력 사이에 위상차가 만들어져 버려서 좀 출렁이더라도 이러한 사인파의 어느 정도의 사인파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률을 개선을 해서 AC, AC의 형태를 그런 사인파의 모양이 가까워진다. 사인파의 모양과 가까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분포권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어 권선이 분포하는 것보다 나뉘어져 있으면 공기와 접촉되는 면적이라든지 또는 철심과 접촉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열 방산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누설 리액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설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 새는 것을 이제 누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설 리액턴스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누설 리액턴스의 원인은 누설
자속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설 자속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누설 자속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계좌에서 자속을 외부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외부로 방출된 이 자속이 모두 전기자를 지나가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서 만들어지는 계좌 자속이 전기자를 다 지나가지 않고 그냥 바로 돌아서 S극으로 넘어와 버리는 그런 자석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전기자를 거쳐서 기전력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전기자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곧바로 계좌로 돌아와 버리는 전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 자석을 받아야 되는데 옆으로 새어버리는 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석을 누설 자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이 누설되어 버리면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로서 기전력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자석이 감소하는 것이죠. 누설 자석이 생겼다는 것은 자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전력도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전력이 감소해 버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값이 줄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전력이 줄게 되면 전류가 I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류가 감소한다라는 의미는 전류가 방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가지고 전류가 방해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류가 방해를 받긴 받았는데 저항으로 방해받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요인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값을 이 리액턴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리액턴스. 그래서 자석의 누설 자석으로 기전력이 줄고 줄어든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줄었는데 전류가 줄어드는 것을 전류가 방해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해서 그 방해받은 양만큼의 어떤 리액턴스 값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값을 누설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자속이 이렇게 이 외부로 나가는 자석들은 다 모두 누설 자석이 되어 버리겠죠. 하지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 외부로 집중권에서는 누설 자석이 되었던 것도 분포권에서는 그 자석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더 많은 자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제가 분포권을 하게 되면 기전력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기자 분포권을 하게 되면 기전력이 감소하게 되고 기전력의 감소는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감소했으면 전기자 자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기자 자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도 감소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기전력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더라도 파형률보다 A씨에 가까운 파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열이 방산되어서 과열을 방지할 수도 있고 과열이 방지되기 때문에 보다 얇은 권선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포권을 쓰게 되면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라든지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되는 이런 추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권보다는 분포권을 이제 선호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포권에 대한 계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집중권의 기전력분에 집중권 기전력에 대해서 분포권의 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포권 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전력이 감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분포권을 하게 되면 기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감소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이 기전력은 뭐에 대한 기전력이냐면 집중권이었을 때 기전력입니다. 권선들 사이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
집중권으로 했었을 때 기전력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분포권을 쓰게 되니까 얼마큼의 기전력이 줄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어,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권 기전력에 대한 분포권 기전력의 비율이 바로 뭐다? 분포권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포권 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 3.7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림 3.7로 설명하지 않고 저는 이제 다른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보다 좀 친숙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벡터도를 하나 그랬잖아요. A상에 대한 기전력이고, 그리고 120도 위상 차이를 두고, 120도 위상 차이를 두고, B상에 대한 기전력, 그리고 다시 120도 위상 차이를 두고 C상에 대한 기전력이 다음과 같은 벡터도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도를 저는 뭐에 대한 기전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분포권이다 라고 분포권 기전력이다 라고 분포권에 대한 기전력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 먼저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A상,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B상, 여기서 만들어지는 C상에 대한 이 길이는 뭐로 계산된 것이다? 분포권이라는 것이죠. 분포권일 때 A상의 기전력, 분포권일 때 B상의 기전력, 분포권일 때 C상의 기전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1극 1상당 슬롯을 3개의 슬롯일 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아까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A상이 감겨져 있는 위치였고 이쪽이 B상이 감겨져 있는 위치, 그리고 120도를 차이를 두고 이쪽이 C상이 감겨져 있는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다시 B상 거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C상 거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보면 A상에서 1번, 2번, 3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B상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다시 C상에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복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이 분포권의 한 상의 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상과 B상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A상의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가운데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연결해 주게 되면 이 하나의 극은 몇 도일까요? 이 하나의 극은 지금 이 각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각도는 120도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0도는 360도를 3으로 나눈 값이죠. 그럼 얘를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파이라는 라디안 각을 3은 상의 수였잖아요. 여기서 m을 상수라고 하도록 할게요. 3상이면 3, 단상이면 1, 6상이면 6의 값을 가진 상의 수라고 한다면 이 파이를 m이라는 상수로 나누는 각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이 각도는 이 길이와 A상의 크기나 B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 같은 길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길이나 또 모두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는 전체 각의 2분의 1이 되겠죠. 즉 60도가 될 것입니다. 60도가 될 것이고 이 60도는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120을 2로 나누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도는 다시 1번한테 식을 표현하게 되면 n분의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누어주는 그런 각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A상에 대한
기전력이잖아요. A상에 대한 기전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것이죠. 이 길이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수선을 내릴 거예요. 수직선을 내릴 것이고요. 수직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또 같은 길이를 가지게 돼요. 같은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60도이기 때문에 이제 정삼각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삼각형이 되어서 같은 길이, 모두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각도는 몇 도가 될까? 이 각도는 몇 도가 되냐면 다시 2로 나누어주는 각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다시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n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럼 이 각도는 30도인데 1번화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n분의 파이다라는 그런 각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n분의 파이. 그러면 이거 하나의 길이는 우리 이미 이 길이를 그냥 r이다라고 하면 정의를 했었을 때 이 한 변의 길이는 r 사인 r 사인 이 n분의 파이다 라는 그런 크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의 한 변의 길이죠. 근데 이 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분포권에 대한 기전력은 곱하기 2가 되어서 2r 사인 2n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분포권에 대한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포권에 대한 기전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분포권이 3개의 슬롯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상에서부터 B상으로 넘어갈 때, A상에서 B상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제 3번에 걸쳐서 넘어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3번에 걸쳐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A상이, 지금 이 길이가 A상이잖아요. A상이 3번에 끊겨서 3번으로, 같이 세기로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3번에 나뉘어서 A상이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전력이 이 A상 기전력이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기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하나의 기전력을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각도는 몇 도가 되냐면 이 각도는 몇 도가 되냐면 원래 이 전체 각이 얼마였죠? 이 각도가 2n분의 파이라는 각도였죠. 2n분의 파이. n분의 파이라는 각도네. n분의 파이라는 각도가 되는 것이고, n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로 나누었냐면 3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이 3이라는 것은 1극 1상당 슬롯수이고, 얘를 우리가 q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q.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눈다? q로 나누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의 각도가 m 곱하기 q분의 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려주게 되면 수선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수직선을 내려주게 되면 이 절반의 각도는 다시 얼마가 되냐면 m분의 mq분의 파이를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2m q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가지게 되고,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한 변의 길이는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r 사인 2m 큐분의 파이이고, 이게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r 사인 2m 큐분의 파이다로 이 권선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전력은 1권선에 의한 하나의 슬롯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하나의 슬롯 1
슬롯의 기전력이죠. 기전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슬롯이 이제 몇 개가 되어 있냐면 세 개의 슬롯이고 이게 집중권은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권의 기전력은 집중권의 기전력은 한 개의 슬롯의 기전력에 1슬롯 기전력 곱하기 전체 슬롯 수가 되겠죠. 전체 슬롯 수를 곱해주는 것이 집중권의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ER sin EM Q분의 파이라는 식에다가 전체 슬롯 수인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Q가 붙게 되는 것이죠. 곱하기 Q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포권 기전력인 KD 값은 분포권의 기전력, 집중권의 기전력 ER 곱하기 Q 다시 적을게요. Q 곱하기 ER sin EMQ분의 파이 분의 분포권의 기전력 ER sin EM분의 파이라는 값으로 계산하게 되고 ER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Q sin EMQ분의 파이분의 sin EM분의 파이다 라는 분포권의 기전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 자체가 좀 복잡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포권의 기전력은 집중권의 기전력분의 분포권의 기전력이다라는 것이고, 분포권의 기전력은 이 전체 길이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중권의 기전력은 하나의 슬롯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하나의 슬롯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에다가 전체 슬롯 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이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두 개씩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Q가 어디에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집중권에만 이 전체 슬롯수 값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슬롯 수가 곱해지거나 또는 나눠지는 값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중권에 대한 기전력에 대한 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포권에 대한 기전력, 분포권 계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포권에 대한 기전력이고, 이제 분포권에 대한 기전력을 봤을 때 식 3.11씩을 보게 되면, 여기 n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n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고, n이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조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조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고조파라는 것은, 어, 1 고조파도 있고, 2 고조파도 있고, 3 고조파도 있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1 고조파라는 것은 기본파라고도 부르는데, 기본파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한 주기에 어떤 사인파에, 어,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 기본파라는 것은 사인파가 주파수가 1인 사인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인파보다 주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을 2고조파, 만약에 사인파가 이렇게 3개 나오는 것은 3고조파, 4개 나오면은 4고조파, 이렇게 해서 이 주기의 수가 얼마큼 많으냐를 가지고 이제 고조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파형들은 여러 가지 사인파의 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틀을 갖추는 이 사인파에다가 어떤 이 고조파가 두 개의 사인파를 가지는 어떤 파형이 섞여 있고, 다시 또 세 개의 주기를 가지는 파형이 섞여 있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러 가지 사인파들이 모여서 이렇게 찌그러진 이런 파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n차 고조파라는 것은 그만큼 주기의 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앞에 이 n자를 n의 고조파를 넣어주게 되면 그 해당되는 고조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분포권 개수에 대한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본파, 그냥 일반적인 기전력에 대한 값이다라고 한다면 기본파이고 주파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값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또는 뭐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 기사 시험을 봤을 때 뭐 제3고주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n 대신에 3을 대입을 한다면 3차 고주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